오늘도 신속 진단 키트, 네, 래피드 진단 키트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엑세스 바이오가 오늘도 26.76%예요. 뭐 이제는 뭐 이거는 뭐 오버슈팅을 넘어서서 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엑세스 바이오는 사실 저의 이제 가까운 지인분이 예. 좀 이 종목에 대한 지금 상담이 있었어요. 예. 자, 매도는 언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제 매도를 좀 정리를 시켰거든요. 예. 이제는 한번 조정 타이밍이 좀 되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 매도 사인을 좀 내드렸는데 예. 오늘 또 올랐어요. 예. 예. 요거도 먹으셨겠는데요. 예, 제가 좀 사과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예. 예, 전화기가 꺼 있습니다. 그런 자, DNA 링크도 지금 18%가 올라서 21,050원입니다. 네. 이건 무섭습니다 지금. 이건 뭐 거의 제갈량이 뭐 동남풍을 분 거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수세가 뜨거운데. 지금 뭐 연이어서 지금 확진자가 뭐 최근 뭐 300명 어제 이제 돌파를 했죠. 예. 그리고 요번 주까지 이제 연휴 이후에 어떤 그 검사 결과가 좀 나오는 기간. 예. 추산 500명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엠바고 뉴스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음압병상이죠. 예예. 음압 시설을 갖춘 이 병상이 이번 주면 또 병상이 이제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일부 관광 호텔을 음압병동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주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지만 예. 이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이 또 이번 주부터 또 본격화될 것이다. 예. 이런 우려가 사실 시장이 깊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신속 진단 키트. 지금도 우리가 진단 키트라고 하면은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 받으면요. 예. 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검사 결과가 있고 이게 또 검사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게 순서대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 결과가 있는데 신속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임신 테스트기처럼 바로 그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죠. 이게 지금 미국 FDA에 신청 중이고 승인이 대기 중에 있다. 이 기대감이 사실 뭐 계속 광풍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예예. 엑세스 바이오는 이제 긴급 신속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죠. 예. 이후에 미국과 브라질 그다음에 뭐 기타 유럽 국가의 어떤 사용 승인, 예예. 사용 승인이 이제 득했고 유럽은 뭐 그냥 자동 통과입니다. 예. 미국에서가 통과가 되면 유럽은 그 검토가 좀 생략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미국의 양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양산 시설을 이제 최대치로 하더라도 이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특히 이제 신속 진단 키트 시장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 시장의 열기가 지금 좀 뜨겁고,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쪽 열기가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다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시장 뭐 조정이 약간 들어왔습니다. 바로 또 반등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제가 아침 출발 주식시장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직은 매수 포지션 쪽을 많이 잡고 있는 편이고 네. 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반등세가 또 제대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어제 그리고 미국장이 빠지질 않았어요. 네. 미국장이 빠지질 않았어요. 미국장이 어제 조금 빠져줬으면 아마 우리 장에도 영향이 다시 좀 있었겠죠. 근데 미국장이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빠진 게 보면 선반영도 아니고 후반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뭐 아름다운 조정이 맞는 거죠. 그렇죠. 단기 과열에 건전한. 그렇죠. 건전한 시간이 조정. 일부 소화됐다라는 관점에선 뭐 흐름은 좋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골은 만들어져야 산이 또 생기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E&D입니다. 네. 자, E&D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8월 7일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소개를 하면서 E&D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회사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7월 31일자 이 회사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즉 코넥스에서 기업 공개 법인으로 있다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입성한 새내기입니다. 7월 31일 날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되면서 8월 4일에 영업 실적 공정 공시를 이제 냈습니다. 잠깐 공시를 좀 볼게요. 예. 자, 회사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2.3%, 영업이익은 404.5%가 증가한 금액을 기록했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475.6%, 거의 뭐 한 4배 가까이 이제 매출 신장을 이익 신장을 한 건데, 동기 실적이 16억 4천이었는데 94억 8천. 자, E&D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환경 사업이랑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업비 중에서는 이 촉매랑 촉매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에 대한 어떤 그 환경 예산을 정부가 82% 증가하면서 이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사실 이 회사는 이 환경 사업 부문 말고 2차 전지의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 즉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에 따른 이제 하반기 모멘텀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주목하는 이 시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떤 비교 우위가 될 만한 어떤 지표는 없습니다. 새로 쓰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어떤 회사의 어떤 매출, 그 다음에 실적 대비 회사의 시총 가치는 아직은 좀 낮은 편이다라는 관점에서는 E&D를 저희가 좀 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계속 봐야 될까요? 최근에 좀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예, 뭐 어찌됐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됐고, 그때 다시 뭐 저희가 약간 긍정적인 얘기들 좀 해드렸는데, 네. 지금도 이제 뭐 어찌됐든 지금의 어떤 현 상황을 봤을 때 E&D가 여기서 수급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거래량 상으로 봐도 저 빠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또 단기적 고점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또 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다시 밀렸다가도 올라갈 자리 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E&D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이상 큰 조정이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지금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을 해야 되는 종목 아니냐. 그렇게 정확하게 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예. 조정이 좀 깊었단 말이죠. 그렇죠.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 때 매수를 했다면 바로 오늘이었죠. 또 그만큼 많은 이익 부분을 좀 회복을 했다. 예. 이 관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아주 유효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다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다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네네.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못 사셨던 분들은 그냥 여기서 넘기셔야 되고요. 네네. 사셨던 분들은 단기적 고점 지금 또 34,000원대 부근 네. 거기서 단기적 고점을 형성할 때 또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는 지고 가시는 네. 그런 전략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E&D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갱신해가는 종목입니다. 네네.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봐도 여기서 크게 빠질 수 있는 정말 지금 주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도 않는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특히 이제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다음 종목은 뭐 저희가 워낙 강조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죠. ST팜입니다. 네네. 또다시 조정을 줬다가 또다시 오늘 급격하게 또 6만 원대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ST팜은 작년 저희가 6월이었죠. 죄송합니다. 작년이 아니었죠. 올 6월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6월 22일이었죠. 잠깐 좀 공시부터 볼게요. 자, 판매 공급 계약 내용은 올리고핵산 치료제 신약 임상용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 이 회사는요, 올리고핵산 치료제라는 이 단백질 성분을 주로 하는 그 임상 약물의 원료 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최근 매출액 대비 34.5%에 해당되는 322억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당시 계약 상대방은 유럽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어요. 회사는 어떤 영업 기밀 사항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저희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로슈나 노바티스사일 것이다. 예, 그렇게 근데 예측을 했죠. 어떤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노바티스가 좀 더 사업적 우위가 좀 있을 것이고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며칠 안에 또 로슈로 밝히셨죠. 예. 그리고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노바티스와도 이 올리고액선 치료제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모멘텀은 크게 없었고요. 최근에 어떤 공정공시상에서도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7일자 그죠? 자, 회사는 올리고액선 치료제 신약 임상용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미국에 있는 회사와 다시 이제 체결했습니다. 최근 매출액의 13.7%.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미국의 바이오텍이라는 이 회사와 올리고핵산 치료제 신약 임상용 약물을 공급하는 이 계약을 이제 최근에 체결함으로써 이 모멘텀을 좀 지속해 왔는데 ST팜은 뭐 저희가 뭐 앵커님이랑 말씀을 좀 드렸듯이 저는 단기 목표가를 중장기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 제시를 했었고 예. 앵커님은 한 9만 9천 원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예. 회사는 이후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예. 수주 계약도 현재까지도 없고 예. 그리고 이 실적 자체가 큰 어떤 영업이익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 부분은 수주 계약이 본격화되는 3분기 또는 4분기에 어떤 실적 반영 또는 실적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고 회사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ST팜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에 투자한 바이오 기업 에비디티 바이오사이언시스라는 이 회사에 이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 매출액 대비 최근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00% 상승하는 실적 발표를 통했고요. 이 회사가 올 연말 안에 나스닥에 상장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에 따른 어떤 지분법. 근데 뭐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2%. 예. 0.2% 정도 되는 이 수치긴 한데 그래도 지분법 이익으로는 몇백억 이상의 가치가 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지분법 이익에 대한 어떤 그 재무 반영 이거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ST팜의 3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 개선 그리고 지분법 이익에 대한 어떤 재무 개선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현재보다도 좀 더 주가의 어떤 상승 방향을 좀 보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앵커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예, ST팜 뭐 중요 재료죠. 중요 원료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그 중요 원료가 특히 이 임상 3상이 꼭 필요한 원료라면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임상은 더 많아질 것이고 네.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라도 임상은 더더욱 지금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ST팜 뭐 목표가대로 지금 약간의 흔들거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가대로 착실하게 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찌됐든 ST팜의 목표가를 한 10만 원 부분까지 보고 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DNA 링크가 27%입니다. 야, 그 방송 중에 그렇게 또 올라오네요. 그죠? 액세스 바이오 27%, DNA 링크 27%. 야, 이게 뭐 이제는 뭐 이거는 거의 시장의 바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신속 진단 키트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죠. 예,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죠. 이게 뭐 며칠씩 걸려서 통제를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확산을 못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 진단 키트가 빨리 도입이 되면 될수록 사회적 어떤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뭐 이 진단 키트의 가격이 좀 문제겠느냐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저는 단기간의 어떤 흐름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 4분기에 또 실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은 그래도 진단 키트 관련주, 마스크 관련 종목들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는 하반기에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분위기는 뭐 바로 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전체 자꾸 지켜보시면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SKC, SK바이오랜드입니다. 네, 예. 그렇죠. 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SKC와 SK바이오랜드 그리고 이제 현대 HCN까지 예. 이 세 가지 회사가 이제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자, 어떤 이슈였냐면 먼저 SK바이오랜드 공시부터 볼게요. 자, SK바이오랜드는요. 8월 18일이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즉 경영권 양수도죠. 예. 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양도인은 SKC 주식회사고요. 양수인은 현대 HCN입니다. 양수도가액은 1,204억.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은 하단에 좀 나왔는데 27.9%를 양도하고 양수하는 이 계약인데, 자,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SKC가 갖고 있는 이 경영권, 예. SK바이오랜드를 현대 뭐 백화점 그룹사에 매각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매각 시너지에 대해서인데, 자, 우리가 이제 공시를 보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예. 자, SK바이오랜드는요, 자, 지난 5월부터입니다. 조회공시 풍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당시에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그룹을 최대 주주 예. 지분 매각 하니? 라고 예. 물어봤더니 회사는 바로 답변했죠. 예. 자, 확인했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거는 없다. 자, 이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논의 중이다라고 그렇죠. 그 정도로 보는 거죠. 5월인데 예. 계속 시장에서 뭐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실사를 하고 나서 코로나19 업황의 어떤 불황 때문에 인수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8월 18일에 계약을 드디어 체결했습니다. 예. 자, SK바이오랜드는 1,204억에 매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동일 공시는 같은 회사도 있죠. 자, 현대 HCN은 양수 결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SKC는 처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공시는 상장법인의 공시는 유기적이고 열거주의적인 측면에서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SKC와 현대 HCN의 어떤 그 처분 예. 또는 양수 결정,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의 양수도 계약 체결. 요 공시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자, 이제 이거 주가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일단 SKC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맞습니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이면서도 지금 어찌됐든 현대 홈쇼핑이라는 이 뭐 현대 HCN이 결국은 현대 홈쇼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현대 홈쇼핑이라는 곳과 만났어요. 그러면 SKC 바이오랜드의 입장에서는 이제 화장품 연료가 아닌 화장품 완제품을 만들려 될 것이고, 이것을 현대 HCN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판매를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서로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네네.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오늘 현대 HCN의 주가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 사실은 네. SKC 바이오랜드의 움직임도 크게 없고 SKC의 움직임도 크게 없습니다. 네. 자, 이 얘기의 끝은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는 알 만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SKC 바이오랜드의 상황이 저는 더 좋아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랜드의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대 HCN이나 이런 뭐 그리고 현대 홈쇼핑 이쪽에 지금 이 더 좋은 게 아니고, 그쪽에 주가가 더 좋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SKC 바이오랜드가 확실한 판매처를 확보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발전해서 화장품 원료를 공급을 넘어서서 화장품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으로 넘어갔다. 원료뿐만이 아니라 판매까지 그렇죠. 이어진다. 예.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부가가치가 원료 공급과요.
완제품을 판매하는 건 부가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판가가 다르죠. 판가가 다르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진 스프레드도 굉장히 그렇죠. 큰 폭의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SKC 바이오랜드가 훨씬 지금 이득이 되는 입장이죠. 네. 이 공시상으로 보면 장기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SKC 바이오랜드가 훨씬 더 큰 걸 얻었다. 네. 이렇게 봐도 돼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SKC는 지금 SKC 솔믹스라는 예. 회사를 자진상폐시켜서 그렇죠. 100% 자회사를 이제 편입하려는 움직임. 즉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거든요. 시장에서는 BM의 변화다. 그러면 네. SK그룹은 SKC를 통해서 2차 전지 사업을 좀 더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SK 바이오랜드는 약간 사업 시너지가 조금은 안 맞는다. 그렇죠. 라는 관점에서 현대백화점 그룹 쪽과의 어떤 시너지 이 네. 부분에 이해타산이 좀 맞았다라는 측면이 지배적인데 예. SK 바이오랜드 자체는요 매출액이 1,060억 정도 그리고 이익도 연간 한 145억 정도 한 10% 이상의 꾸준한 이익을 좀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과의 어떤 인수 이 부분이 한간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된 이제 업황의 부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수가 과연 뭐 좋은 시너지가 있겠는가 예. 이런 좀 시장의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건 뭐 단순 우려라고 봐야 되죠. 뭐 사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우려는 아니고요. 그걸 뭐 단순 우려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SK 바이오랜드 입장에서 보면 고부가 가치가 이제 된 거예요. 마진 네. 스프레드가 좋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SK 바이오랜드 주주 입장에서는 SK 그룹의 어떤 시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SK 뭐 그 바이오 예. 그룹의 어떤 이미지에서 근데 탈피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네. 오히려 현대 홈쇼핑을 현대 HCN을 만나서 오히려 더 이걸 마진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회사의 어떤 실적 관점에서는 그렇죠. 실적 더욱더 관점. 비대해질 결국은 것이다. 주가라는 게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은 코세스입니다. 네. 자, 코세스는 뭐 어떤 좀 특징이 있었습니까? 자, 코세스는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코세스는 반도체랑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2분기,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 1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번 이제 반기죠. 반기에 115억의 매출에 그 다음에 2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바로 2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주가 추이가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이 풍문들, 회사에 어떤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또는 반기 검토 보고서에 어떤 부적정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자 회사는 8월 14일에 반기 보고서까지 정상적으로 잘 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어떤 풍문에 따른 어떤 이슈를 좀 잠재우고자 주식 소각 결정을 했는데요. 잠깐 좀 공시해 볼게요. 자, 회사가 갖고 있는 기취득,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26만 7천 원. 소각 예정 금액은 20만 주인데, 이거는 그냥 처분하지 않고 소각 결정을 했죠. 물론 이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발행 주식수 1,680만 주 대비해서 뭐 26만 7천 주는 뭐 한 2% 정도, 한 1.5% 정도 이제 되는 지분인데, 자 이걸 소각한다고 해서 어떤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겠는가라는 예. 의혹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회사의 어떤 최근의 주가의 단기 조정 그리고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조금 더 좋아졌고, 예. 그 다음에 실적까지 정상적으로 반기 보고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추이가 좀 좋지 않거든요. 예. 일단 뭐 주식 소각 결정도 하고 회사는 자구책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는 있으나, 네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면 네임밸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군들, 네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때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 네. 그 소외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의심되는 회사들조차도 네. 최근에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소외주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소외주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드는데 변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는 주가 하락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좀 정보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 이 코세스가 중국의 BOE라는 회사에 그렇죠.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했는데 예, 예. 초대 납품 계획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조금 회사에서 발표를 좀 했었다가 예. 막상 초도 물량이 납품되면서 찔끔찔끔 뭐 매출이 좀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어떤 그 실망감 또는 우려감으로 좀 주가에 좀 나타내지는 것 아닌가 그런 흐름도 있고 그렇게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매출액 자체도 뭐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2분기 매출에 115억에 뭐 영업이익 24억이면 연간으로 따지면 뭐 한 23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한 30억, 40억 정도 나는 건데 예. 외형이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크게 어떤 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좀 있겠는가라는 어떤 관점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적인 측면은 특이한 동의점은 특이한 어떤 사항들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측면이고 차트를 한번 좀 보고 좀 설명 한번 드릴까요? 예, 예. 예, 코세스입니다. 자, 회사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뭐 이유 없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바로 여기 구간이죠. 이 구간이 자, 우리는 코로나19 관련된 연중 최저 구간이었고, 예. 자, 이 구간인데 최근에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죠. 그렇죠. 예.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나타내진 이유는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비적정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됐고 예. 오늘 주가 지금 또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급등세가 오늘 예, 좀 예. 나왔어요. 급등세가 나온 이유는 비적정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네네.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왜냐하면 비적정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탁 튀어오른 건데 네네. 그래도 이제 그걸 기다리던 사람 입장에서는 간이 조마조마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간이 조마조마했으니까 내가 이런 종목 사서 왜 간이 조마조마해야 돼 이러고 던지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심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앵커님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이 추세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세 코세스를 자체는 좀- 꺾인 건 없어요. 추세 네네. 자체는 살아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스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이 회사가 뭐 기업 개선,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IR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네. 좀 바뀌어 즉 개선되어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 의견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의혹은 해소했다. 네. 그렇지만 회사가 보여주는 어떤 성장성이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노려볼 만한 어떤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 부분은 아니었고 단순 이 공시 해석상은 큰 의혹이 없었다. 예, 정도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뭐 신규 매수 구간은 저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일단은.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잡으시면 어찌 됐든 회사의 성장성이 약간은 뭐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관점에서의 소폭의 상승 구간, 즉 박스권 내에서의 상승, 즉 상단의 수익 구간 영역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다음은 큐브 앤 컴퍼니입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돼 예. 있고 현재 어제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죠. 예, 자, 회사가 어제 기타 경영 사항 통해서 반기 보고서 자 12월 말 결산법인이 8월 14일까지 법정 제출해야 되는 반기 보고서에 미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 감사인으로부터 빠르게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겠다. 그리고 회사에 어떤 그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발생했다 정도만 코멘트를 두고 기타 경영 사항 공시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반기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역시나
자, 우리가 어저께 뭐 저희 앵커님이랑 좀 분석을 해드렸죠. 예. 자, 늦게 나올 반기 보고서는 없다. 그렇죠. 회계적 어떤 예. 이슈나 의혹이 없다면 이 보고서가 늦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만큼 늦는다는 거는 불확실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렸고, 자, 역시나 였습니다.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의 사실 확인. 자, 회사는 검토 의견이 나왔죠. 자, 작년 동기는 적정이었는데 한정. 자, 회계검사인이 줄 수 있는 의견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의견 적정, 그다음에 이제 한정, 그다음에 의견 거절인데 한정은 요새 비적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비적정을 우리가 이제 의견 거절로 봐야 맞- 되죠. 예, 맞습니다. 한정이라는 건 자, 중요한 어떤 제표 상에 모든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중요성 관점에서 보는 일부 재무적 측면에서는 의견을 인정하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건부 적정이다라는 표현이 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유가 나왔네요. 자, 재무제표에 계산된 투자 자산 및 자기 자본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예. 자, 투자 자산이라는 건 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지급한 돈이죠. 그리고 확보한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 합니다. 투자 자산은 우리가 흔히 뭐 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주식도 될 수도 있고 펀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장 법인의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즉 투자를 목적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양수의 어떤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를 위해서 만든 자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적정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회사는 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감사인이 봤을 때는 이 투자가 조금 불명하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본, 회사가 현재 반기에 자기 자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여기 자기 자본이 좀 나오죠. 자, 자기 자본은 206억입니다. 이 자기 자본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회사는 나머지 6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 자산을 회수하거나 투자 자산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에 따른 자기 자본의 적정성을 회복시켜 주어야만 연말에 어떤 이 감사 이슈를 좀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반길 때 이런 의견 한정에 대한 부분들을 맞았다는 것은 결국은 옮길 때까지는 이 부분, 즉 부적정했던 그리고 적정성을 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경남제약 혹시 공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경남제약 공시를 보니까 네. 자회사가 시비를 분실, 즉 시비 유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부 통제 맵이죠. 예, 내부 통제 미입니다. 그렇죠. 그죠? 회사의 야, 중요한 이게 자산. 참 시비 유실, 시비 유실 이게 경남제약 헬스케어일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시비 유실 이게 네. 사실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 유실이라기보다는 예. 전 경영진 또는 이해관계자, 내부의 이해관계자가 이거를 제3자에게 매각했거나 예. 아니면 유용했거나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한 횡령배임 상으로 이어질 근데 수 있죠. 한번 유실할 뻔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아니 또 이렇게 아픈 곳을 또 찌르십니까? 그건. 그게 아픈 곳인지 몰랐습니다. 하도 웃으면서 잘 얘기하시길래. 예. 나는 그게 아픈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유머의 한 소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 전환 사채를 한번 분실할 뻔했죠. 예. 그래서 30억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한테 급하게 전화. 대표님 지금 큰일 났다고. 이래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귓가에 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는 코백한다. 예. 서울에 가면 코백한다고 하는데 서울에 그 오래 경험을 한번 살았습니다. 해보셨죠? 서울에 오래 살았는데 예. 역시나 베일 뻔했죠. 예. 역시 우리 순진한 변 대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네, 다행히도 잘 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루마 진실의 시장은 여기까지입니다.